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춤 100년 역사위원회와 제8회 한국춤 100년화의 주제로 운학 이동환 선생님의 춤의 발자취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화성 제인청 이동환의 생애와 춤 인생에 비춰본 이동환 춤의 예술적 가치를 발표하게 된 이종희입니다. 이동환 선생님의 춤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화성 제인청의 춤의 예술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이동환 선생님의 생애와 춤 인생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먼저 화성 제인청의 춤 예술을 보시겠습니다. 제인청의 생성 배경을 보면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나래도감이나 산대도감 같은 국가기관에서 운영되던 예인 기구가 있었습니다. 전란 이후에 인조 12년의 공의로서 이 나래도감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신의 접대를 비롯한 국가적인 행사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제인들이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전란의 영향으로 무계 제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 국가기관을 대체하는 민간단체인 제인청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인청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제인천 도대방을 지낸 무부 이종하의 집에서 발견된 경기도 창제도청안, 경기 제인청 선생안 등을 통해서 1784년에서부터 1920년까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제인청의 형태는 존재했을 것이지만 기록상으로는 1784년부터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에 있어서는 대방 1인, 그리고 자도와 우도로 나누어지는 도산주 2인, 집방 4인, 공원 4인, 장무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제인청에서의 학습 내용으로는 춤, 노래, 대금, 피리, 장구, 해금, 땅제주, 줄타기, 그리고 굿 등 다양한 기능을 교육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 시대의 제인들을 오늘날의 만능 엔터테이너, 즉 종합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화성 제인청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3도의 제인청 중에서 전국을 총괄하는 제인청이었습니다. 정조가 축조한 화성 성곽 구조로 인해서 능 행사가 빈번하게 있었고 능 행차 시 따르는 행렬과 악가무 그리고 기회들이 행해져 제인들이 모두 동원되는가 하면 정조 서거 후에는 축조된 사당 화령정과 정조 추모 시설인 지지대비 등으로 인해서 정조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에 연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아에서 제인들이 민가에 같이 섞여 사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제인들끼리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제인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상황 속에서 화성 제인청의 제인들에게는 많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고 제인청 가운데 예인들의 대표적 활동 근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화성 제인청은 우리 전통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문화유산의 근원지로서 당대 최고의 예인들이 거쳐간 곳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동환 선생님은 화성 제인청의 마지막 광대이자 예맥이십니다. 다음은 이동환 선생님의 생애와 춤 인생입니다. 벌써 앞서 보신 영상과 연구자들의 자료를 통해서 벌써 이동환 선생님의 생애와 춤 인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동환 선생님은 1906년 화성의 전문적인 경기 세습무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개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시고 한학 공부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학 공부를 하던 중 마을에 찾아온 남사당패를 따라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남사당에서 1년 넘지 줄타기와 땅제주를 배우다가 부친에게 붙들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 후 부친의 결심을 바꿔서 줄타기 명인인 김관보 선생을 모셔와 교육을 받으며 제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셨습니다.
1922년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한 부친이 강제로 장가를 보내셨는데요. 하지만 장가 간 지 4월 만에 다시 집을 가출하시고요. 다시 상경에서 광무대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광무대에서 많은 명인들에게 대금, 피리, 해금, 태평소, 남도 잡가, 재담과 발탈, 그리고 춤과 장단 등 모든 예능 종목을 섭렵하면서 광무대를 비롯한 여러 공연에 출연해 출중한 실력으로 큰 인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최승희에게 제인청의 장고무, 태평무, 진세춤을 가르쳤고 화성건번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건번에서 춤을 지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성으로 전국은 물론 국외의 해외 공연에서 선생님의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셨습니다. 해방 후 무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대한국악음악무용전문학원을 운영하며 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접어들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어지러움의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닌 재주는 화려하게 그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단련되고 다듬어진 제인으로서의 일생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춤일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춤을 가르쳤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춤을 배운 제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이동환 선생님의 공연 장면을 보실 텐데요. 이동환 선생님은 강무대 시절 김인호에게 배운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셨습니다. 1970년대에 수많은 선생님의 작품 중 진세무, 신칼대신무, 태평무가 독보적으로 무대에 올려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공연의 기회로 각계에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1983년에 이르러 중요 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 보유자로 지정받았지만 이 기쁜 마음 반면 전통춤의 원형을 간직한 자신의 춤이 아직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제자들마저 줄어들게 된 이유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동환 선생님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춤을 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춤을 사랑한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고 목적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폐쇄되었던 화성 제인청의 옛 명성을 복원하는 것이 마지막 수건이었던 선생님은 수원의 경기도 제인청 전승회를 만들어 춤과 음악을 계속 전승시키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시고 1995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무대에 올랐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기억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동환 선생님의 춤의 특징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흥에 겨워서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며 다리로 건중건중 뛰어오르는 춤사위를 보셨죠? 네, 그 춤사위가 나왔을 때 객석에서 박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장단에 맞춰 손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린다든지 하는 한국인의 천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흥과 신명의 춤사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짓을 엄격한 법도에 따라 갈고 닦아서 정제된 미와 단아함을 내포하고 있는 춤사위도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몸놀림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숙함과 단순하면서도 날렵하게 움직이는 팔놀림,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경쾌한 발놀림 등은 우리 춤이 갖는 정중동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존중한 과장되지 않은 선생님의 춤사위는 궁중무적인 미와 민속무적인 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의 행사에 참여하였던 제인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나오는 독특함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 제인청과 이동환 선생님의 생애와 춤인생의 세계를 살펴본 결과 선생님의 춤의 예술적 가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번째로 이동환 선생님의 춤은 제인척 소속 무당들과의 지속적인 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도당 곳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성과 의식성이 내재된 춤의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중 정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궁중무용의 민속화를 이루었던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 예인들의 춤 원형을 지니고 있어 민속춤의 양식을 지닌 춤 원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이동환 선생님의 춤은 향후 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공식적인 전승 방향의 설계를 통해서 전통 춤으로서의 춤에 대한 재인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감상하신 그리고 이후에 감상하실 진세춤은 다양한 형태의 무대 구성으로 창출된 뛰어난 작품입니다. 진세춤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환 진세춤 보존회가 가는 길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